지구 시스템, 태양계,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 여러 천체들이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다. 자,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 자,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가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이다. 자, 얘가 99%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합니다. 성운 중심부에서 가스와 티끌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얘네가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중심부에서 태양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행성들이 형성된다.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지구가 생성되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요.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용융되면서 밀도가 큰 물질이 중심으로 몰립니다. 그러면서 핵을 이루죠. 그래서 핵은 철과 니켈 등 무거운 성분이고 규산염 물질, 가벼운 성분은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멘트를 이루게 됐다.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혀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지구 시스템, 태양계의 한 구성 요소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 시스템이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다음 외권이 있는데요.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이산화탄소, 산소, 이거 조심해야 돼. 수증기. 자, 수증기는 물이 아니라 기체니까 이건 기권에 해당된다. 많이 틀려 너네들. 직권, 지구의 단단한 표면과 지구 내부, 암석 토양이다. 지구 내부도 포함한다. 직권은 조심해야 되고, 수권, 지구에 분포하는 물인데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다. 자, 이때 조심할 거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자, 이것도 수권이다. 빙하 얼어있지 않습니까? 그쵸, 얼어있지만 수권에 해당되고요. 이거 지하에 있으니까 직권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다시 수증기는 뭐다? 기권이다. 빙하나 지하수는 수권이다. 조심해야 돼. 다음 생물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동물, 식물, 미생물도 생물권이다. 외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공간, 태양, 달, 행성 등이 해당된다. 자, 조심할 거 체크하세요. 빙하, 지하수, 수증기. 오케이.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 두께의 공기층으로 중력의 영향으로 99%의 대기가 30km 이내에 분포한다. 자, 요거 잘 기억해놓고 기권의 성분은 질소가 78%, 산소 21%, 나머지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등은 1%에 해당된다. 기권의 층상구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기준이다. 기준 가끔 잘 물어보니까 체크 잘 해놓으세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된다. 자, 오존층, 대기 중의 산소 분자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산소 원자로 분해돼. 그러니까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맞으면 이렇게 산소 원자로 분해됩니다. 자,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오존이 생성된다. 그러면 옆에 있던 O2하고 결합해서 그렇지 O3가 만들어진다.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높이 20에서 30km에 오존이 많이 분포하는데 이를 오존층이라고 한다. 다음 참고로 오로라,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로 들어오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해서 빛을 내는 현상이다. 자,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전체 내용을. 일단 경계만 한번 봅시다. 자, 1, 5, 8, 1000 이렇게 외우세요. 자, 1, 5, 8, 1000 경계면, 대륙 관계면, 성층 관계면, 중간 관계면 세 개의 면이 있고요. 대륙권은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성층권은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중간권은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내려가고 다시 열권은 온도가 올라가요. 자, 대륙권부터 보자.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높은 곳의 기온은 여긴데 낮은 곳의 기온은 여기야. 자, 여기가 낮은 곳인데 낮은 곳이 뜨거운 공기가 있고 높은 곳이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뜨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온다. 그래서 얘는 대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자, 이게 차가운 공기고요. 이게 뜨거운 공기예요. 그러면 자,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이쪽이 크다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밀도가.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뜬다.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 뜨공. 공을 차면 떨어지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대류가 일어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의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된다. 자, 난로에서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수증기가 있고 대류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수증기도 있어야 되고 대류도 있어야 된다. 눈비, 구름 등이 온다. 성층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럼 위쪽이 뜨거운 공기고 아래쪽이 차가운 공기예요.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하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대류가 없고 매우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고요.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기억해 놓고요.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한다.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한다. 다음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대륙권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의 온도는 여기, 낮은 곳의 온도는 여기니까 여기도 아래쪽에 뜨거운 공기, 높은 곳에 차가운 공기야. 자,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밀도가 작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게 됩니다. 대류는 일어나요. 대류 일어난다? 자, 대류가 있어요. 그런데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대류도 있어야 되고요. 수증기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중간권 상부에 또는 열권 하부에서 유성이 생기고요. 열권은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올라가요. 자, 역시 대류가 일어나지 않네요. 그죠?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 위쪽에 뜨거운 공기니까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점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낮밤의 기온차가 크다. 고위도 상공에 오로라가 관측된다. 완벽하게 암기해두세요. 자, 만일 오존층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두 개의 층상 구조만 나타납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다시 봅시다.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이렇게 두 개의 층상 구조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권의 역할, 이산화탄소 수증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지구를 보호해주고요. 자, 오존층은 자외선 차단해주고 유성체 충돌을 막아줍니다. 기권에서. 왜냐하면 기권이 있으니까 운석이 오다가 다 타버리고 일부만 떨어져. 하지 않고 떨어지면 운석이 되고요. 자, 우리가 타는 모습을 보는 게 별똥별입니다.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호흡, 광합성이 필요한 산소, 이산화탄소 제공하고요. 생물활동 유지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 직권, 지각과 지구 내부를 뜻하는데요. 지표면에서 깊이 6,400km까지 영역입니다. 지각의 성분은 산소 규소가 제일 많고요. 밀도가 작은 놈. 지구 전체에는 철산 규모가 제일 많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는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자세히 외우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나오면 간단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전체 깊이는 6,400km고요. 자, 지각은 5에서 35까지입니다. 다음 멘틀은 2,900km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900이고요. 여기가 5에서 3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100km고요. 그 다음에 전체 두께는 6,400km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크다. 자, 암수로 구성되어 있고 고체 상태입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교적 가벼운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진 게 지각이다. 멘틀은 고체 상태고요. 일부는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를 합니다. 지구 전체 분포의 80%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외액은 조심하셔야 돼요. 외액은 액체 상태다. 얘만 그래요. 얘만. 자, 철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요. 밀도가 크다. 철 니켈의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고체 상태. 자, 내액은 고체 상태. 철 니켈로 구성된다. 자, 지각을 좀 더 자세히 보자. 대륙 지각은 35km 정도 두께가 두껍고요. 해양 지각은 5km 두께가 얇습니다. 이건 무엇과 같냐면요. 수조에다가 물을 올려놓고요. 자, 나무 토막을 띄우면 높이 솟구친 놈은 깊이 들어가고요. 조금 올라온 놈은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은 두께가 두꺼우면서 깊이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으면 조금 내려가 있다.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입니다. 밀도가 3.0 정도 되고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밀도가 2.7 정도 됩니다. 현무암질이 어두운 암석이에요. 철이 많아. 그래서 자, 이쪽이 밀도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밀도는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더 크다. 직권의 역할, 생물의 물질과 서출을 제공하고요. 지형, 대륙, 해양의 분포는 해수의 흐름과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고 화산활동 방출 물질은 기후변화에 지표에 이거 바꾸세요. 풍화입니다. 풍화, 침식작용,
해저 화산활동. 수권에 물질 공급하고 염리의 근원이 된다. 다음 수권 살펴봅시다.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로 지표면의 70%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를 보면 이렇게 대륙이 있지만, 자, 나머지 70% 바다가 70%를 차지한다. 기억해 놓고요. 수권의 구성 대부분 해수입니다. 육수 중, 육지해물 중 빙하가 가장 많아요. 극지대, 고산지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수가 97.2%, 육수가 2.8%인데 이 2.8% 중에도 빙하가 대부분이야. 2.15%. 그 다음에 지하수고요. 강호수는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순서 외워두세요. 해수, 다음에 육수 중 빙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지하수, 강호수 등이다. 해수의 층상구조는 꼭 문제 나옵니다. 다 외워두셔야 돼요.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는데 혼합층, 손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자, 혼합층은 태양복사를 흡수하고 손이 높습니다.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손이 일정하다. 바람이 이렇게 수면에 불면서 얘를 혼합시켜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도 손이 일정합니다. 여기는 X축은 손, Y축은 깊이에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바람이 막 강해지면 더 깊이까지 혼합층이 형성된다는 뜻이야.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자, 깊은 곳의 수온은 낮고요. 얕은 곳의 수온은 높아요. 그러면 위쪽이 뜨거운 물이고요. 아래쪽이 차가운 물입니다. 공기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건 위로 뜨려고 하고요. 차가운 건 내려가려고 해. 왜냐하면 밀도가 차가운 게 더 커. 그래서 얘는 혼합이 일어나지 않아.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 대류가 없다. 기억해놔. 대류가 없어. 해수면 연지균등이 없고요.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해버립니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심해층 보면요. 연중 기온이 일정해요. 일정해. 태양복사지 거의 도달되지 않고요. 수온이 매우 낮고 계절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잘 외워두시고요. 수권의 역할, 태양을 저장하고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해수의 순환은 지형 변화를 일으키고 흡상 태양의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킵니다. 생물에 필요한 물질 공급하고 서실 제공해요. 물의 특징,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보자. 자, Q는 CMT, 비었던 거 기억해요? 기억 안 나면 다시 공부하세요. 자, 열량,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얘가 비열입니다. 비열, 얘가 질량, 그 다음에 얘가 온도 변화예요. 자, Q는 C암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Q는 C암탉. 그러면 비열에 대해 정리하면 C는 MT분의 Q야. 그러면 똑같은 열량을 가하고 똑같은 질량의 물질일 때 온도 변화가 크면 비열이 작은 거야. 반대로 온도 변화가 작으면 비열이 큰 거야. 이런 관계가 있어.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하자. 자, A란 친구가 있고 B란 친구가 있어. 얘는 단순한 애고 얘는 비열한 애야. 비열함이 굉장히 높은 애예요. 선생님이 놀립니다. 너 뒷담 못생겼다. 뒷담 못생겼다 하니까 단순한 애는 선생님이 놀리자마자 바로 화를 내요. 막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안 놀리면 온도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큰 애. 자, 비열한 애는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내부 열을 다 축적해. 온도 조금만 올라가. 자, 선생님이 놀리지 않아도 조금만 내려가. 그래서 자, 얘는 비열하기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많이 축적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뒤돌아서면 도끼 날려. 비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열이 작은 애, 비열 단순한 애, 비열이 작은 애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가 또 뒤돌아서면 많이 내려가요. 비열이 큰 애는 밖에서 열량을 가해주면 내부의 열을 축적합니다. 비축하는 거예요, 열을. 그 다음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뒤돌아서면 토끼 날리고. 다음, 생명체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깡통 로봇이 있고 너가 있어. 똑같이 햇빛을 받았어. 그러면 너가 비열이 커. 물이 많기 때문에. 비열이 커. 그러면 똑같이 햇빛을 받았을 때 얘는 비열이 작고 너는 비열이 크지. 그러면 온도 변화가
얘는 이만큼 됐고 너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물이 많을수록. 자, 액체에서 고체 변화 시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호수나 강물이 표면부터 언다. 다시 보자. 자, 겨울에 4도씨 물이 있고요. 0도씨 물이 있다고 치자. 그럼 0도씨 물이 밀도가 더 작아요. 그럼 4도씨 물이 밀도가 더 커. 그럼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 그럼 위에 0도씨 얼음이 얼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고기들은 이 4도씨 물 있는 데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부터 얼게 돼요. 만일 얼음의 밀도가 더 컸다.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아래부터 얼 거야. 그러면 겨울마다 물고기들이 다 동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물은 독특하다. 자, 얼음이 밀도가 더 작다. 0도씨가 될수록 밀도가 작다. 그래서 표면부터 언다. 다른 물질을 잘 녹입니다. 생명체에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체내 독성 물질을 배출시켜주고요. 기활이 굉장히 커요. 이거 고치세요. 기활이 크다. 화살표 위로 하셔야 됩니다. 생명체 내에서 액체 상태를 지속하고 생명 현상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자, 우리 몸 안에 물이 있는데 얘가 기화율이 작으면요. 조금만 햇빛을 받아도 온몸의 물들이 다 기화될 거예요. 그럼 죽어. 안 되지, 그지? 기화율이 크니까 땀을 흘리면 얘가 이렇게 서서히 날아가면서 자, 몸의 열을 뺏어가요. 그래서 체온을 낮춰주는 데 역할을 하고요. 기화율이 크기 때문에 기화되는데 연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수건의 연지분포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여름에는 수온이 높고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 혼합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잘 발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겨울은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혼합작용이 많으니까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고요. 수온 약층이 더 깊이까지 발달한다. 다음 저희들 지방은요. 바람이 적게 부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고요. 수온 약층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위도 지방은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고요. 수온 약층이 깊이까지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은요. 자, 연중 수온이 일정합니다. 증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요거까지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생물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 생물권은 기권, 직권, 수권에 걸쳐 분포하고요.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형성됐다. 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지구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물이 존재하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돼. 대기의 두께가 적절하고 지구의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물이 존재한다. 반면 금성은 태양에 가까이 있어서 물이 증발하고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이 얼어 있어.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려워서 생물이 존재하기 힘들다. 토양성 미생물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 성분을 변화시킨다. 생물권의 형성, 원시 지구가 형성되고 원시 지각, 원시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형성됐다. 외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공간, 지구와 우주공간은 끊임없이 에너지 교환한다. 기억해놔. 하지만 운석 외에는 물질 이동이 거의 없다. 이거 문제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에너지 교환은 있는데 물질 이동은 거의 없다. 어디? 외권.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킨다. 철과 니켈로 구성된 지구의 외계 운동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시키고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 태양풍 등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체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자,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지구가 있으면 자, 안쪽에 4대가 있습니다. 도넛명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4대. 여기를 4대라고 한다. 자, 이렇게 도넛명으로 둘러싸고 있고요. 다음 외대가 이렇게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어. 역시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둘러싸 있어. 단면이야. 그러면 내대에는 양성자가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하고 외대는 전자가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전하를 띤 입자를 차단해줘. 이게 지구 자기장이야. 이 내대와 외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벤 앨런드라고 합니다. 벤 앨런드. 비교해놓고요.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요거까지 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은 상호작용하면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기억해놔. 물질도 순환하고 에너지 교환도 일어난다. 어디서? 각 권들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각 권 내에서도 일어나고 서로 다른 권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지구 시스템에 어느 한 권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권에 연쇄적 영향을 줘요. 만일 직권에서 화산이 터졌다. 그러면 화산재가 햇빛을 가립니다. 그럼 생물이 잘 못 자라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생물이 사체가 수권에 흘러가면서 수권에 성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서로서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 상호작용에 의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얘들을 외워서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기권과 다른 권의 상호작용,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이 해류를 발생시킨다. 자, 바람이니까 기권, 그죠? 해류는 수권. 사막의 바람이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생성된다. 바람이니까 기권, 버섯바위 직권. 이산화탄소 제거해서 식물에 광합성한다. 이거 기권, 그쵸? 이건 생물권. 직권과 다른 권의 상호작용, 화산활동 후에 화산재, 화산가스 분출되면서 지구 기온 변화가 일어난다. 기체의 온도 변화죠? 그럼 이거 기권이네요. 여긴 직권이고, 그러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사막에 미세한 모래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편서풍을 타고 와서 서서히 내려와 황사가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사막이니까 직권, 황사니까 기권. 해저의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 지각이니까 직권, 해일이니까 수권. 서식처 제공한다.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요건 직권, 요건 생물권. 수권과 다른 권의 상호작용, 바다와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바다, 수권, 대기, 기권. 파도의 침식으로 바닷가 자갈 둥글게 만든다. 자, 파도니까 수권, 자갈이니까 직권. 됐죠? 파도의 침식으로 해안절벽, 해식동굴, 자, 수권, 요건 직권. 해수가 석함지대에 용해시켜서 석회동을 형성한다. 해수, 지하수니까 수권. 그 다음에 석회동굴, 직권. 이렇게 무슨 권과 무슨 권인지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생물권과 다른 권의 상호작용, 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대기 조성 변화가 일어난다. 호흡, 생물이니까 생물권. 자, 대기니까 기권. 바위에 뿌리 내린 식물이 성장해서 암석 틈을 넓혀서 풍화시킨다. 자, 생물권. 그 다음에 암석이니까 직권. 외권과 다른 권의 상호작용,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입자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세기를 진입하고 공기 입자와 틈들에 빛을 낸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외권. 자, 대기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기권.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이 성층권, 오존층에 흡수된다. 자, 외권. 그 다음에 성층권이니까 기권. 지구 자기장은 직권의 외액에 철과 니켈의 대류 형성된다. 그러면 지구 자기장 외권이죠. 그 다음에 외액이니까 직권.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외권. 태양 복사에너지는 외권이다. 식물이 광합성하니까 생물권.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식생 어종 변화가 일어난다. 기권과 생물권. 오존층이 파괴돼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난다. 기권과 생물권. 대기 순환 변화에서 사막 면적 증가되고 있다. 기권과 직권. 다음 여기는 빈칸 메꾸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어려워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판의 상호작용으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직권과 직권. 염류 공급, 지진의 일 발생한다.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찾아줘야 되고요. 자, 증발, 태풍 발생, 그러면 수권과 기권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전선 형성, 일기변화, 기단의 상호작용, 대기대순환, 기권과 기권. 생물의 호흡 및 광합성이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 공급해서 종자와 포자를 분해준다. 생물권과 기권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돼요. 풍화 침식작용, 석회동굴, 해식동굴, 해안절벽, V자국, U자국 형성된다. 수권과 직권. 해수의 혼합, 심층순환 발생한다. 수권과 수권. 연습 많이 하세요. 하나씩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V자국은요. 강의 상류에서 경사가 급해 강바닥이 깎여서 폭이 좁은 V자 모양의 계곡을 형성한 게 V자국. 다음 U자국은 빙하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얼음덩어리들이. 그러면서 바닥을 긁어나갑니다. 그러면 U자 모양의 계곡을 만들어냅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하는 원리. 기권은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강수현상으로 물 공급해주면서 생물 성장을 촉진하고요. 유성체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지구권은 과거 하늘로 모였던 대륙, 판기아가 분리되고 해류가 복잡해지고 기후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생물을 출현하도록 해줬다. 수권은 원시바다 생성되고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과도한 온실효과를 방지해주고 생명체의 생명활동 유지 가능하도록 해줬다. 생물권, 식물의 태양에너지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하면 대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생물이 호흡 가능해졌다. 외권, 태양과 거리가 적당해서 태양에너지 흡수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준다. 지구 자기장이 우주선, 태양풍 등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지구 생명체 생명활동 유지를 가능하도록 해줬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에너지 흐름,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보자. 태양의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에너지, 조력 에너지 세 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 기억해 놓고요. 기상현상, 해류 발생시키고 풍화 침식작용을 일으킵니다. 식물의 다양성에 이용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의 분결, 이건 뭐냐면 이 원소가 불안정해서 다른 원소로 붕괴해버려. 다른 원소로 바뀌어버려. 그러면서 이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나옵니다.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 지구 내부 에너지로 맨틀 대류가 일어나고 대륙이 이동되면서 지진, 화산활동 등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외계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다.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해양지형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로 이렇게 들어오면 밀물이 됩니다. 자,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썰물이 되죠.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요.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나가는 거니까 해수면 높이가 낮아져요. 해수면 높이에 주기적 변화가 생기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지구 내부 에너지 구성,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외에도 지구 형성 초기에 발생했던 운석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의 영향도 받는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방사성 원소는 불안정해서 원자에게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예요. 그래서 다른 원소로 변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지각이나 맨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맨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를 발생시키므로 맨틀 대류의 원동력이 된다. 기억해 놓고요. 철과 니켈과 같은 안정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핵에서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에서는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는 여기에 비해서는 미미해요. 태양 에너지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지구 생명체의 근원적인 에너지다. 그러니까 태양이 꺼져버리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다 죽어. 에너지 공급이 없어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전환되지 않는다. 서로 아주 중요해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에너지는 각 권사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자연상을 일으킨다.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쪽은 적도 쪽은요, 반지만 입고 사는 애들 햇빛이 머리 위에서 비칩니다. 근데 중위도로 가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태양 고도가 이렇게 낮아져. 이 정도 고도가 된다고? 그러면 적도 쪽에는 햇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다 비친다면 중위도 지방은 비스듬히 비춰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자, 이쪽이 크겠네, 그지? 얘는 100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위로 갈수록, 고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어져.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줄어들어. 고위로 갈수록. 그 다음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난다. 저희도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더 많아서 에너지 과잉. 자,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적어서 에너지 부족입니다. 자,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평이 이루어진다. 에너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에 의해 태풍,
태풍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근원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고요. 태풍은 위도 0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발생하고요. 여기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밀려가다가 여기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밀려갑니다. 자, 태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태풍의 발생과 소멸, 저위도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강한 상승기를 받아 구름을 형성하면서 태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수증기로 왔다가 자, 고위도로 올라오면서 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응결되지? 그러면 응결열을 방출해. 응결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온도 어떻게 된다? 그렇지. 주위온도는 높아진다. 그러면서 강력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일종의 저기압이고요. 바람이 반시계 방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발생하고요. 수증기 응결에 의한 잠열, 다른 말로 응결열이 에너지원이다. 왜 그러냐면 수증기가 자, 물이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해요. 거꾸로 우리가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가열을 해야 된다고. 에너지가 들어가. 그러니까 수증기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물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수증기에서 물이 되면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자, 이게 잠열이야. 잠재되는 열. 수증기에 잠재되는 열, 응결열이라고도 한다. 소멸,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 공급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됩니다. 육지와 마찰로 소멸한다.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자, 물 순환의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다. 기억해 놓고요. 물 순환 과정.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에너지가 이동됩니다. 이거 로로 바꾸세요. 다음,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기권, 직권, 수권에 영향을 준다. 물의 평형. 물의 순환에 의해 물이 각권 사이를 이동하는데 각권에서 물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평형을 이룬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각권에서 얻은 물량과 잃은 물량은 같다. 한번 보자. 기권에서 보면요. 나가는 거 체크합시다. 강수, 육지로 강수, 바다로 강수. 됐죠? 그러면 잃은 양이, 자, 대기에서는 잃은 양이 바다의 강수량, 육지의 강수량 38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얻은 양 보자. 증발, 바다에서 증발, 육지의 증발. 그죠? 바다에서 증발, 육지의 증발. 같네요. 380. 자, 다음 바다를 봅시다. 바다는 자, 강수. 대기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빗물. 다음 지표의 유출, 지하 침투. 합치면 284 플러스 36. 요건 그냥 생략시켰어요. 그러면 320이 들어오고요. 자, 증발량 나가는 거죠? 증발량 320. 그래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 다음 육지의 입장을 보자. 들어오는 거 강수 96. 이것밖에 없네요. 잃은 양 봅시다. 유출, 그쵸? 증발, 육지에서 증발. 자, 유출량, 증발량 합치면 96. 서로 같네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물 얻은 양과 잃은 양은 같아요. 하지만 바다는요, 증발량이 더 많고요. 육지는 강수량이 많아. 보면요. 자, 바다는 증발량이 320, 강수량이 284. 그러니까 증발량이 더 많아. 됐지? 육지는 강수량이 96, 증발량이 60이야. 그러니까 강수량이 더 많아. 육지는 강수량이 더 많다.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탄소의 순환. 탄소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의 다양한 형태로 분포합니다. 기권에서는요, 이산화탄소, 메탄 형태, 직권에는 탄산칼슘의 탄소 형태, 석회암에 많이 분포하고요. 화석연료, 탄소수,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탄소 있네요. 수권은 탄산이온, 탄산수소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물권에는 유기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나 탄산이온이 생물체에 흡수돼서 그래요. 그래서 탄소가 존재하는 형태 잘 외워두세요. 자, 탄소의 분포, 기권에 720, 생물권에 2000, 자, 화석연료 4000, 130, 해양의 수권에 37400, 자, 퇴적암에, 제일 많네요. 그죠? 자, 그러면 퇴적암과, 자, 화석연료, 요건 직권입니다. 그러니까 직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 많은 게 누구죠? 그쵸? 수권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게 생물권. 그 다음 기권. 자, 순서 외워두세요. 탄소의 순환 과정.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각권사를 순환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 잘 기억해. 에너지도 같이 흐름이 일어난다. 1번 보자. 화석연료의 연소는요. 자,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 직권에서 기권. 2번 광합성은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권에서 생물권. 3번 호흡하면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나가게 됐네요. 생물권에서 기권. 다음 4번. 자, 생물의 유해가 파묻혀서 화석연료를 생성합니다. 이건 생물권에서 직권. 5번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 형태로 날아가네요. 그러면 화산활동은 직권에서 기권. 자, 6번 보자. 6번은 용해되는 거야. 그럼 기권에서 수권이지, 그지? 다음 방출.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거. 방출되는 건 수권에서 기권. 다음 자, 해저 탄산음료 퇴적된다. 그럼 수권에서 직권으로 간다, 그지? 수권에서 직권. 자, 그래서 탄소 증가 요인은 화석연료 연소, 호흡, 화산활동, 방출. 대기 중 탄소 감소 요인은 광합성 용해. 하지만 지구 시스템의 전체 탄성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요거 두 개 잘 기억해놔. 자, 수온이 낮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커져요. 기체가 용해되는 것 자체가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열을 식혀주면 더 많이 용해된다는 뜻이야. 수온이 높으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져. 자, 사이다 언제 마시지? 그치, 시원할 때 마시지? 그러면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물에 많이 녹아 들어가는 거야. 얘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지. 용해가 잘 되는 거다. 수온이 높으면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낮아져.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된다. 자,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질소 순환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대기 중의 질소는 자, 78%예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 매우 안정해. 매우 안정해서 식물이 직접 이용하지 못해. 식물이 직접 이용 가능한 형태는 아모늄이온, 여기 플러스로 바꾸세요.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세요. 오탑니다.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이야.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가 자, 뿌리역 박테리아. 이건 콩과 식물과 공생하는 박테리아입니다. 다른 말로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한다. 콩과 식물과 공생관계입니다. 이 콩과 식물에 있는 뿌리역 박테리아가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아모늄이온을 만들어요. 다시 공기 중의 질소는 매우 안정해서 식물이 직접 이용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대기 중의 질소가 콩과 식물의 뿌리역 박테리아, 다른 말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아모늄이온이 되면 아모늄이온은 다른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질소를 식물이 흡수하면 식물의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식물의 단백질에 질소가 고정됩니다. 그러면 초식동물이 먹고요, 육식동물이 먹고 분해자에서 분해돼서 되돌아오거나 토양 속으로, 아니면 탈질소 박테리아에서 공주로 되돌아간다. 또는 번개가 치면 바로 질산이온으로 만들어집니다.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이게 물에 녹으면 질산이온이 됩니다. 자, 현재는 인공적으로 아모니아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자, 식물한테 공급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대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걸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질소 고정. 자, 이렇게 고정된 질소를 식물이 흡수하는 과정을 질소 동화라고 한다. 질소 동화. 자, 이렇게 고정됐던 질소가 공기 중으로 되돌아가는 걸 탈질화라고 해. 탈질화.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이거까지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대기 중의 질소는 토양 속 세균에 의해 질산이온으로 변환된다. 자,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아모늄이온이 되면 다른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이 된다. 식물에 흡수되고 동물의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동물의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질소가 있는 거다. 동식물의 배설물, 사체가 분해자에서 분해되고 토양으로 되돌아오거나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순환과정, 질소의 순환과정 완벽하게 암기해두세요. 안목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과 인류의 미래,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릴 거예요.
최근 인간 활동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산성비, 해양 적조 현상 등등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는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